질문 있으신가요? 둔촌 청약 결과, 둔촌주공 청약 결과의 변화에 대해 궁금합니다. 둔촌주공 갖고 말이 참 많았죠. 네, 맞아요. 둔촌주공 갖고 결과가 참 많았던 게 뭐냐면, 그 둔촌주공 청약하기 전에 사람들이 미달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뭐 미달은 안 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달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미달은커녕 엄청난 통장 뭐 10,000개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렸었는데 결국은 뭐 한 뭐 3대1, 뭐 어떤 건 뭐 4대1도 있었지만 거의 뭐 한 3대1 정도의 평균 경쟁률을 이제 유지하면서 청약 마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죠. 그동안 서울에 청약이 나온 이런 아파트 단지들은 아파트 세대수가 몇 개 안 됐잖아요. 정말 뭐 100개, 200개, 뭐 많아야지 이제 뭐 300개. 이렇기 때문에 그 서울의 수요들이 거기다 다 집어넣어버리면 경쟁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완전히 아파트 단지 한 세대가 이제 청약이 나왔기 때문에 경쟁력이 그만큼 많이 이제 물타기가 돼서 3대1이지 통장은 많이 들어온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되게 싼 거죠. 지금 시기적으로 둔촌주공이 되게 희생양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속상하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부동산 시기가 지금 이 냉각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거 괜히 잘못 받았다가 아파트값 저거 떨어지면, 주변에 다른 아파트값 떨어지면 내가 비싸게 받은 꼴이 되니까 나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 아니라고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걔가 이제 다 지어지고 부동산이 다시 이제 상황이 좀 좋아지게 되면 그때 다시 걔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그때는 못 받겠죠. 예. 지금 시기적으로 저는 그런 대단지에, 만세 그 큰 대단지에 입지는 얼마나 좋아요. 완전 나간 바로 지하철을 탈 수 있고 학군도 나쁘지 않고 너무너무 좋은 그 입지에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서울에, 그런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인데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이 둔촌주공 결과는 지금의 현 부동산 시장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금 그렇게 냉각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잖아요. 두려워서 못하는 거지만 이때라도 용기 있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진정한 위너가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계속 꺾일 건 아니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1년 내지 2년이 지나면 다시 또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상승을 할 것이고, 지금 금리가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금리도 안정화되면서 하향 안정화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내년 1년은 버텨야 되는 시기가 오고, 그리고 나서 좋아지면 그때는 이 눌러졌던 것까지 같이 해서 다시 또 이 새로운 상승 장면에 돌아서게 되면 그때는 그 둔촌주공 청약 안 한 거를 되게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우리가 이번 상승장 이전에 경희궁자이가 미분양이 났었던 아파트란 말이죠. 그 경희궁자이가 미분양 났을 때 사람들이 그때도 이 둔촌주공만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경희궁자이가 20억이 넘는 걸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해요? 대박!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건 결국은 롤러코스터로 오르기도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청약 결과에 1위 하실 필요 없이 내가 내 길을 가면 돼요. 내 집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얼마나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뭐 요즘 이걸로 인해서 심리가 더 많이 위축될 것이다. 왜냐면 통장을 더 안 쓸 것이다. 와, 쟤도 저런데 저보다 더 못한 지방으로 막 내려가면 그게 나비 효과라고 하죠.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히려 더 심리가 더 위축되면서 이제 막 미분양이 엄청나게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맞아요. 왜냐면 서울도 저렇게 청약이 시원찮은데 뭐 수도권, 지방으로 점점 더 내려갈수록 사람들이 더 청약을 안 하겠죠. 왜?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거니까 청약을 왜 해요? 내가 가고자 하는 아파트는 지금 너무 비싸.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더 싼 이런 이 아파트가 새 건데 내가 10%의
계약금만 갖고 새 아파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권을 넣어놔도 그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통장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분양가가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떨어지고 있으면 오히려 분양하는 아파트가 분양가가 더 높아지는 정말 역현상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지금 분양을 받으면 나중에 입주할 때 되면 지금 있는 저 아파트보다 더 분양가가 더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네? 그럼 나 지금 분양받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효과가 서울, 수도권,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정말 지방은 작살나는 그런 데들이 많아지겠죠. 이제 완전 미분양의 무덤. 지금 대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대구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에 지금 마피 1억까지도 갔어요, 여러분. 마피 1억까지도 가 있는 그런 데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한번 싹 다 이제 정리가 되는 시점에 그때 가서 막 진짜 이렇게 주스라는 표현을 하면 조금 이렇게 속상 마음 아프신 분들도 있겠으나 그런 시기는 분명히 다시 옵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서 진짜 지역 분석을 미리 공부를 잘해서 정말 마피 1억짜리를 주는 분들은 1억을 그냥 벌고 시작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럴 용기가 지금은 없으시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똘똘한 거 위주로 가서 주우셔야죠. 막 가서 시원찮은 거 주우면 안 되고요. 서울에 이런 거, 서울에 둔천주공 똘똘한 거 이런 거 지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나중에 어차피 또 오를 거니까. 아니면 수도권, 아니면 광역시 이런 순서로 내가 똘똘이에 가서 마피를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마피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 둔천주공 청약 결과가 심리적으로 더 사람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이 위축된 심리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이 지방에 더 안 좋은 여파가 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정말 마피 1억짜리가 있다. 그러면 줍는 게 맞지 않나. 광역시, 수도권, 서울 위주로 이렇게 서울을 당연히 1순위로 해서 이렇게 밑에 내려오시면서 좋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대출 강의 모집하고 있잖아요. 대출 강의 좀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MPL, GPL 지금 채권 투자 강의도 지금 레오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